한국에 와본 사람과 와보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한국만의 특별한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고층 아파트가 빼곡한 풍경인데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한 건물에 몰려있는 모습과 일하는 사무실과 주거 공간을 겸용해서 사용하는 한국식 고층 빌딩을 본 외국인들은 한국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음에도 후진국식 건물 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혀를 차곤 하죠. 사실 이런 외국인들의 비판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게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단독주택의 거주 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외국 문화에서 집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기에 공동주택은 온전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게 그 이유죠. 따라서 한국인들은 개인주택을 가지고 싶지만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꽤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아파트를 직접 경험해본 외국인들의 의견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한국의 아파트를 직접 경험해보니 허접한 우리의 공동주택을 한국의 아파트와 비교했다는 게 미안할 지경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아파트는 외국의 아파트와는 달리 축이 여러 개라 자연재해에도 앞뒤로 넘어가지 않고 창문의 경우에도 보온 보냉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외국 건물의 창문과는 달리 한국 건물의 창문은 기본적으로 이중창에 또다시 이중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온도를 유지하는 데도 몹시 유리하죠. 무엇보다도 우리 집의 TV 소리를 위아래 옆집, 심지어 옆옆집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층간소음에 취약한 외국의 아파트와는 달리 한국의 아파트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강점을 가지기 때문에 공동주택임에도 개인주택처럼 자신만의 공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한국의 아파트를 비난하던 외국인들도 한국식 주거 형태를 한번 경험해 본다면 하나같이 이건 오직 한국에서만 할 수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볼티모어에서 왔다는 한 미국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살고 있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나는 평소에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한국을 많이 놀러 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지. 바로 부산에 놀러 갔을 때 친해진 한국인 신혼부부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2개월 동안 살아보지 않겠냐고 제안한 거야. 그 이유인즉슨 자신들은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생기기 전에 세계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며 만약 내가 원한다면 2달 동안 개를 돌봐주고 가끔 집 청소를 해주는 대가로 집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였지. 이건 한국을 좋아하는 내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나는 그들의 제안을 주저없이 승낙했어. 그리고 한 달 정도 이 집에서 살아본 나는 한국의 아파트와 완전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일단 볼티모어는 단독주택이 많고 따라서 건물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 그래서 내가 사는 블록에 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나는 어떤 가족이 내가 사는 블록에 이사 왔다는 사실도 그들이 이사 온 지 1년 만에 알았을 정도로 우리는 공동체이지만 역설적으로 고립되어 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 한국은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건물을 공유함에도 미국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방음도 잘 되고 매너 없는 사람들도 없어서 완전히 내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지. 또한 한국의 아파트에서는 같은 단지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감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한국의 아파트 내에는 카페나 헬스장 등의 공용 공간이 있고 단지 내에도 공용공원과 산책로가 있어서 사람들끼리 같이 상호작용하며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거든. 이곳에서 산책을 하며 친해진 한국인 친구 말로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는 옥상 녹지 공간과 수영장이 조성된 곳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이런 놀라운 커뮤니티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 너무 만족스러웠어. 한국의 아파트 숲은 겉보기에는 삭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공간만큼 인간적이고 살가운 곳도 없으며 이곳에서 살아본 뒤 왜 항상 한국인들만 끈끈하게 뭉칠 수 있는지 이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됐어. 옆집 사람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고
몇 년이 지나도 같은 블록에 사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미국의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이런 경험을 하니 정말 하루하루가 꿈만 같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주거단지는 그저 거주의 목적만 충족시키지는 않죠. 또한 한 외국인은 이와는 다른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이 외국인의 글을 살펴보자면, 저는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된 일본인으로 현재 한국에서 7살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아파트 모습에 처음에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일단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몹시 과학적으로 조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기는 하지만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각 건물들의 축이 약간씩 어긋나게 지어져 있어서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정면으로 응시하는 민망한 일이 없죠. 또한 제 아이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호자 없이 어디든 걷고 자전거를 타며 공원이나 놀이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분만 걸으면 태권도장에 도착할 수 있고 10분만 걸으면 수학과 영어, 음악 등 각종 학원들로 구성된 건물에 도달할 수 있죠.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단지와 블록에는 편의시설이 즐비해서 차를 탈 필요도 없이 10분 거리 내에서 마트와 공원, 학교 등 다양한 목적이 충족되며 15분만 걷는다면 등산, 수영장, 영화관 등 모든 문화시설을 도보거리 내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평생을 살면 최소 10년 이상은 아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지금껏 자랐던 일본의 마을은 너무 구시대적이었다고 생각돼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바로 아파트 내의 최첨단 시스템인데, 집집마다 설치된 스마트 도어락과 방 안에도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통제할 수 있는 최첨단 기능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일본의 고급 맨션에도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국과 일본의 엄청난 기술 격차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일본인이지만 제 아이는 한국인으로서 이런 놀라운 한국에서 자랄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면서도, 일본도 한국의 과학적인 도시개발을 따라해서 역전되어 버린 격차를 더욱 좁혔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건물들의 가장 놀라운 점은 바닥까지 뜨거워지는 난방을 틀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일본인이고 우리 집은 석유난로 하나로 추운 겨울을 버텨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맞아. 과학 강국이니 뭐니 떠들어봤자 우리는 이미 한국의 진작에 KO 당했다는 게 실생활에서부터 느껴져. 나도 한국인 아내를 만나 한국에서 살고 싶네. 한국의 도시가 빌딩 숲 때문에 삭막해 보인다는 주장은 정말 한국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야경을 보고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네요. 맞아. 그리고 빌딩 사이사이에 위치한 궁궐이나 각종 문화재들은 또 어떻고? 나는 이렇게 현재와 미래가 조화된 한국의 도시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해. 한국이 그저 평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나라였다면 한국의 빌딩 숲들이 삭막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한국은 엄청난 산악지형을 가졌고 그들의 도시를 감싸고 있는 웅장한 산들을 보면 한국의 도시만큼 멋진 곳도 없다는 생각이 들 거야. 맞아. 그저 한국 아파트의 단편적인 사진만 보고 섣부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워. 한국인들은 심사숙고 끝에 그들이 가진 자연과 가장 잘 조화되는 형태를 선택한 것일 텐데 말이야. 한국인들은 10발자국을 걷기 전에 모든 일들을 전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비만율이 높을 거야. 제발 그렇다고 해줘. 그렇지 않다면 너무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야. 안타깝지만 한국인들의 비만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야. 한마디로 한국인들은 모든 것들을 가진 셈이지. 한국에는 멋진 산들이 도시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비만율이 낮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나 멋있는데
접근성도 좋다면 오르지 않고는 못 베기니까 말이야. 글쎄,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100m 거리도 차를 타고 이동하는 우리의 게으른 모습을 보면 비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것도 옛날 이야기지. 요즘에는 기름값이 너무도 많이 올라서 자가용을 버려둔 지 오래야.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대중교통과도 엄청나게 가깝던데 도대체 한국인들은 자가용을 왜 구매하는 거야? 기껏 과학적으로 도시를 개발해놨더니 한국인들은 이러한 이점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나도 이게 궁금해. 특히 한국의 도로에는 럭셔리 차도 엄청나게 보이던데 이건 한국인들이 부유하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허세를 부리는 건지 궁금하다. 누구 알려줄 사람?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